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엑스원의 임창현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의 올바른 클라우드 접근 및 전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젠다는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동향을 좀 살펴보고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게 되는가. 그리고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고려사항 또는 유의사항 및 접근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활용 및 전환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구글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주로 검색이 되는 사례들이 보면 금융권이 많습니다. 한화생명, KB저축은행, 하나금융, NH농협 이런 이름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클라우드에 관한 얘기도 있고 SC제일은행 구축 사업들이 뉴스에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금융권이 아니라면 보통 이제 여기서 제가 찾아줬던 건 쓱이나 쓱닷컴 또는 하나투어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금융권에서 많은 하이브리드 도입에 관한 검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통계를 자료를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는 나이파에서 진행한 클라우드 사업 실태 조사고요. 다른 하나는 글로벌 기업 뉴타닉스에서 조사한 사항인데 둘 다 보면 대략 한 3분의 2 정도의 고객 조사 대상이 앞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채택할 것이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럼 왜 하이브리드를 도입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속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받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끝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혁신을 요구받죠.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기존 체계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고정된 데이터 센터, 안정된 운영 체계, 안정화된 데이터베이스. 즉, IT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가 돼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 일단 크죠. 이미 투자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나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서 이미 검증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이나 이런 규제 산업의 경우에는 규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의 규제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데이터 저장 위치도 제약을 받습니다. 반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장점은 신속한 인프라 도입, 유연한 인프라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신기술 검증 및 도입이 가능합니다. 즉, 기술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커머스라든가 어떤 시즌이 됐을 때 폭주하는 트래픽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확장을 하고자 한다면 손쉬운 글로벌 서비스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SP들은 매년 새로운 기능들을 출시하면서 보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 없는 서비스 요구를 받습니다. CSP들이 최근에 이제 좀 사고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 기반의 합리적 요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연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상적인 솔루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볼 때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과도기적인 접근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시장에서 개솔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간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이브리드카 시대가 중간에 있었죠. 지금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얘기하고 있지 하이브리드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이브리드가 목적지가 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역시 이제 하이브리드를 도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효용성이 존재하고요.
어떤 쪽에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도입 요구에 직면해서 특히 규제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하이브리드를 이상적인 접근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정도의 그 장점이 있는데요. 유연성이죠. 그 필요시 기존 인프라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고요.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된 인프라도 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프라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密접성과 확장성. 데이터 센터 용량이 부족해진다면 이제 그 부분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복원력과 상호 운영, 다른 한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 두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하면 상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원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법령 및 규정 그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면서도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클라우드의 활용 유형을 대표적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생애주기 분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하는 과정과 그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의 그 실행 위치들을 분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재난복구, 특히 이제 뭐 그 온프렘이나 프라이빗 환경에서 그 실제 프로덕션을 운영하다가 뭐 그 재난에 대한 복구하기 위해서 백업을 클라우드에 한다거나 또는 개발 및 시험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클라우드에서 실험을 하고 실제 안정된 상태가 되면 프로덕션 환경을 온프렘이나 프라이빗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그 활용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 분할인데 2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데이터 처리. 디지털 전환의 경우에는 이제 이 두 케이스 다 뭘 얘기하냐면 그 민감한 정보가 프라이빗이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만 한다면 그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그 실제 어떤 부분, 데이터를 참조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워크로드 부분은 그 퍼블릭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는 뭐 비슷합니다만 그 최근에 AI나 머신러닝에 관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고 API화돼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지금 당장 있는 카탈로그에서 바로 꺼내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온프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3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확장입니다. 온프렘에서 그 워크로드를 구동하다가 뭐 어떤 그 급증하는 상황, 그 예를 들어 계절적 수요에 따라서 트랜잭션이 급증하는 경우, 뭐 주문 입력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이 좋은 예인데요. 이런 케이스에 이제 바로 클라우드의 그 리소스들을 바로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동적 환경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활용 유형을 이제 정리하면 3가지 말씀드린 사례가 있고 5가지의 구체적인 그 사례가 가능합니다. 그 유형은 3가지고요. 5가지 사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시사점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들 사례를 가만히 쳐다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현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규제 부분이 가장 크죠.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유지 및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더 크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로드 및 데이터의 확장성은 여전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온프레미스의 어떤 사용 요구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 그 다음에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의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관련 제약사항이 하이브리드 도입의 최우선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규제 완화와 디지털 전환이 확대가 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일 수 있지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의 완전한 그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가 있죠. 데이터 관리, 접근 관리,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유지 보수. 데이터 관리 부분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어떤 개인정보를 어디다 놔야 될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놔야 될지, 어떤 데이터를 프라이빗에 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동할 때 보안 및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전송을 방지하고 요금 급증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 관리 복잡성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환경 자체가 이질화돼 있죠.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렘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운영 체계가 특히 인증과 관련한 권한 보호와 관련한 그 사항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경을 균일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IAM 및 SSO 등을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액세스 관리를 중앙 집중형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권한을 할당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유지 보수죠.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건 유지 보수의 측면을 모두 공급자에게 맡깁니다. 클라우드 공급자가 그 부분을 다 알아서 합니다만,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여전히 프라이빗과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여전히 필요하고요. 특히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뭐 헬프데스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면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이제 계획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 보안 도구, 직원 교육, 뭐 이런 클라우드 인증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호환성 이슈. 방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프라 내에서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보안의 경우가 그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 퍼블릭에선 지원이 되고 온프렘에선 지원이 안 된다거나 그 반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보안 레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 격차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채택하려면 사용자와 IT 직원이 모두 특정 기술을 보유해야 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프라이빗 센터의 전문성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서로 다른 스킬셋을 익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호환성 이슈에서도 문제가 됐던 보안이 또다시 이슈가 됩니다. 그 온프렘과 퍼블릭 환경은 완전히 호환되지 않고 동기화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지연 문제나 기타 복잡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저희가 이제 놓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만의 장점이 하이브리드 사용으로 인해서 희석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잠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의 첫 번째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내가 관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 공간, 그 안에 물리자원 및 관리 인력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면 서버나 DB, 네트워크 등에 대한 유지 보수를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IT 운영 효율을 낮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의 장점 또 하나는 클라우드 탄력성을 활용한 스케일 업 다운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뭐 다른 벤더 서버들을 잘 활용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은 현재 있는 상태를 보면 데이터 센터 내 자원을 어떤 용량 한계 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스케일업이나 다운을 하는데 자동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용량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제약이 존재하니 그 비용과 자원 사용 효율에 그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고, 또는 이제 어떤 그 회복 탄력성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장점 또 하나는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67개 신규 기능을 출시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내가 필요한 것 한두 개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 한두 개를 내 데이터 센터와 나의 프라이빗 센터에다가 구현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능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하이브리드를 운영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존 간의 어떤 그 균일성을 맞춘다고 한다면 사실 타임 투 마켓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경쟁력과 신규 고객 확보, 고객 만족, 또 비용 효율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또 네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데요. 하이브리드,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를 운영할 때 내 데이터 센터를 글로벌로 확장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이 정말 고민스러운 지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이제 보안 및 운영에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역량을 활용하는 기회를 놓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동일한 수준의 보안 수준을 갖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영역에서도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 구매 프로세스는 연 단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보안 강화 프로그램이 연 단위로 진행되니까 그 사이에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고려사항, 그 고려 및 유의사항을 그럼 다시 한번 좀 보고요. 접근 전략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키텍처 요구사항을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요구사항은 5가지 영역에서 지금 실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통합 리소스 제어죠. 그 퍼블릭에 있는 리소스와 프라이빗 영역에 있는 온프렘에 있는 리소스가 동일하게 취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 인프라, 데이터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이 데이터 인프라가 일관성이 있어야 데이터를 옮기기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로 네트워크 계층의 통합도 필요하죠. 네트워크 계층이 논리적 네트워크에서 존재해야 실은 그 워크로드를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 내 온프렘에서 실행하고 있는 워크로드가 그 쉽게 클라우드로 확장이 되려면 이런 부분의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간 물리적 연결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역폭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그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지연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실제 워크로드 운영 환경 자체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동화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통합 리소스 제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CMP,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 부르는 도구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중요한 거는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관리 및 분류, 이 부분의 일관성을 갖도록 그 양쪽 데이터 센터, 그 퍼블릭과 프라이빗 또는 온프레미스 간의 그 리소스들을 일관된 그 규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 생성 및 접근 권한도 일관성 있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그 일관성 있게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셀프 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비용 관리 및 자원 최적화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온프렘의 경우에는 한번 인스톨을 하고 구축을 하고 나면 그 비용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감가상각이 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들은 자동화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및 가시성 부분의 문제도 있는데요. 그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영역을 보면 그 실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 API나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온프렘 쪽에서도 그런 영역들이, 그런 데이터 모니터링이 같이 필요하고 실제 워크로드를 분산하거나 데이터를 분할하거나 뭐 이동시키거나 할 때 그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환경들이 도입되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인프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동 환경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역시 중요한데요. 데이터 플랫폼은 주로 한 4가지 정도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그 재난 복구, 스토리지 용량 확대, 데이터 처리를 위한 확장,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및 엣지 컴퓨팅 같은 데 활용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저장 장치가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의 운영 일관성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오픈소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이런 요구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을 생각한다면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일 프로토콜이나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준비 및 변환하고 그다음에 통합하고 다시 어떤 딜리버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오케스트레이션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이 부분이 이제 물리적 요구 사항입니다.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 LAN 또는 WAN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LAN으로 연결할 경우는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워크로드를 운영할 때 가장 그 유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두 이질적 시스템을 LAN으로 연결한다는 건 이제 중간에 어떤 터널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WAN으로 연결할 때는 좀 전용선으로 단순하게 연결할 수 있지만 보안 이슈나 여러 가지 대역폭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해지죠. 고려 사항은 이제 대역폭, 지연, 가용성, 보안, 비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크로드 운영의 일관성도 중요한데요. 그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를 온프레미스로 확장하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컨테이너 기반에서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를 구동한다는 건 뭐냐면 클러스터가 퍼블릭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고요. 특징은 이제 워크로드가 어떤 인프라에서 실행돼도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기본 인프라를 추상화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고요. 클라우드를 온프레미스로 확장하는 건 뭐냐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하이브리드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데이터 렉을 그 서버 렉을 그 온프렘 환경에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존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 데이터 센터를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일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사실 리소스 유형의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퍼블릭 클라우드의 도구를 사용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법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는 지금 같은 가운데 보이시는 추상화된 계층을 지원하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클러스터가 됐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온프레미스로 확장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마치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분산 클라우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 실제 어떤 고객분들께서는 좀 싫어하실 수 있지만 나의 클라우드가 나의 데이터 센터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일부처럼 동작한다. 이건 좀 나의 자원을 빌려주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벨러빌리티 존, 가용 존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나의 용도에 맞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일종의 커스텀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IoT 엣지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G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엣지 클라우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제 확장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할 때 이제 특징 및 장단점을 말씀을 잠시 드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은 규제 완화의 흐름에서 좀 희석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대비 도입 및 운영에서의 복잡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운영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보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완전 전환 시에 사실 해결 가능한 이슈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서도 현재 운영은 가능하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 밑에 이제 다시 요약해 드리면 디지털 전환 준비가 미흡한 기업 및 조직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준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특히 이제 자동화 운영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자원으로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 도입을 하는 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서 좀 뒤질 수 있으므로 여전히 새로운 기술 요구 사항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실행 가능하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근 제어, 워크로드 실행 및 확장, 그리고 데이터 처리, 저장, 백업, 보안 운영에까지도 전반적으로 복잡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활용 및 전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그 중간 단계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그 추후 퍼블릭 클라우드로 완전히 이전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이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비즈니스 전략 및 로드맵에 의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적합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워크로드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요. 거기에 적용할 기술 및 최적화 방안들이 퍼블릭에 적합한지, 온프렘에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한데요. 연계하는 방안이 그 두 데이터 센터를 연계하는 방안이죠. 통합 IAM, 도커 및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같은 걸 사용해서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전용선을 활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 데이터 통합 및 그 컨트롤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및 관리의 거버넌스 정책 및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지속적인 최적화를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피놉스를 도입할 걸 권고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해야 되고요. 그 자동화라는 건 이제 운영에 필요한 자동화들이죠. 권한 관리부터 비용 관리까지 모든 영역에서 클라우드 환경은 API를 제공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실 거버넌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워크로드를 최신화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쿠버네티스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